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군 생활을 지금 한 30년째 하고 있는 직업이 군인입니다. 네, 스님은 힐링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고 네, 공감도 되고 또 동감도 되고 그래서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거에 행동으로 좀 실천을 좀 해볼까 하고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처음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게 돼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그 도움 말씀을 받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참 어려워서 옛날에 가정이 어려워서 한 82년도에 처음 입대해가지고 올해 30년 동안 군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정년이 한 4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남은 그 정년 그 남은 기간에도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변화의 그 불안한 마음과 두 번째는 그 퇴직 후에 마음을 다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거기에다 더 신명이 나면 더 좋겠고 그런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자녀가 셋 있는데 둘째, 셋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고 첫째는 이제 경찰 행정학과를 졸업을 해서 올해부터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2번 정도 봤는데 부모 마음으로서는 빨리 그 시험을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집착이나 그 불편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소할 수 있고 또 자녀를 지원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직업 군인을 했으면 뭐 경제가 그래 넉넉한 거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현재 처음에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게 우리 참 박봉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예. 생활이 어려웠지만은 지금 요즘 와서 공무원이라는 거는 어때요?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괜찮은 직업에 지금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직업이 이렇게 뭐예요? 월급이 안정적이고 두 번째는 이 공무원의 좋은 점은 조금 옛날에 월급이 작긴 했지만은 20년 넘으면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노후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지금 대부분 사는 사람들은 연금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공무원은 그 연금이 뭐 꼬박꼬박 나오는데 뭐가 걱정해 노후가 자기 죽으면 마누라 앞으로 또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나오는데 완전히 철밥통을 차지하고 계시면서 그 걱정을 하면 여기 있는 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의 소득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하면 연금이 뭐 200만 원이 되든 150만 원이 되든 좀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도 이제 생활, 기본 생활 먹고 사는 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딱 기본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욕심을 내 가지고 뭘 사업을 벌리다 보면 연금을 한꺼번에 타가 사업하다가 이제 실패하면 어때요? 아니 거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연금은 한꺼번에 타면 안 돼요. 그게 작더라도 그냥 꼬박꼬박 월 주는 것만 받는 게 낫습니다. 부족하면 오히려 어디 가서 노가다 좀 해서 어때요? 조금 보태는 게 낫지. 보면 욕심내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그거 받아가 주식 투자해가 다 날려가 거지 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기에 군대 생활이나 경찰 생활이나 이런 사람들 세상 물정 사실 잘 몰라요. 나와가지고 이 돈 투자해가 대부분 내가 보면 10중 8구는 어때요? 다 날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데 하지 마시고 그냥 연금만 받고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은 최소한 더 3년은 봉사를 하셔야 돼요. 이 자기가 지금 30년을 국가 록을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자기 재능 그걸 다 결국은 쓰고 다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도 뭘 세상을 위해서 무료로 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30년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나라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은혜 갚는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필요한 일을 이렇게 무료로 봉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뭐 이래 하면 자기가 뭐 재능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하면서 개인 상담해보면 알 텐데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 증문적서를 다녀보면 민원도 많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얼마 전에 여기 예산 갔더니 72살인가 3살 때는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잘 못하고 더더더더더 하고 이게 약간 뭐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72살인가 이런데 옆집에 한 40몇 대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300만 원을 빌려주고 또 더 빌려달라 그래 또 300 얼마를 빌려주고 700만 원을 빌려주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자꾸 돈 갚아라 돈 갚아라니까 이제 고발이 됐어. 뭘로 고발이 됐나? 성추행으로 고발이 된 거예요. 근데 성추행을 어떻게 고발이 됐냐? 700만 원 안 줘도 되니까 니 나가 하루 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재판에 이 할아버지는 자기 말로는 안 나가고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을 하나 재판에 증인을 대가 내가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대가 500만 원이 또 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심에 진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있다는 거야. 아들은 창피하다고 아예 겉들어 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늙은 영감이 옆집 여자는 추행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성추행했다면 그거 억울하다고 여기까지 찾아와가 얘기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심에 가봐야 또 진단 말이에요. 변호사 샀나니까 또 300만 원 주고 변호사 샀는데도 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나 따라다니다가 이런 거 하나 떡 들으면 자기 행정 경험도 있고 있으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하루나 이틀 있으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면 진상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진짜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는지 진짜 억울한지 이런 걸 딱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든다면 대리인이 돼가지고 이제 가서 해결해 준다. 그럼 이런 건 사실 큰 복이거든요. 이게 돈을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눈물 아픈 사람의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면 큰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해결해 줄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런 거를 이제 다니면서 뭐 그런 일 없으면 청소해 주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재능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저희 문경에 가면 수련장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어때요? 뭐 풀을 베든지 가지를 치든지 이런 거 하면서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한 3년 복을 지으셔야 돼요. 항상 이 공무원 하신 분들은 국가 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복을 좀 지어야 돼요. 회양을 해야 된다 그래요. 자기 은혜를 지금까지 네. 잘 그래도 보살펴줘가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뭐예요? 용돈 생기는 일이 또 생겨요. 참 묘해요.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다가 보면 용돈 생기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속기가 쉬워요. 이게 누가 꼬이는데 속는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아이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면 그런 할아버지 도와주면 이제 용돈을 또 줘요. 그러면 이제 안 받는다 해도 이제 막 죽기 살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맙다고. 그런 건 안 받는 것도 예의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3년 안에는 그런 거 받아도 어디다 보셔야 된다? 저리다 이제 보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한 3년 하시면 자연적 이렇게 인연이 닿아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되고 이게 왜냐하면 시골에 가서 그냥 낙향이가 농사 지어 못 먹고 삽니다. 근데 먹는 거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쌀이라든지 요건 가서 일하면 되는데 현금 쓸 게 없거든요. 근데 자기 뭐가 있습니까? 연금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편안하게 퇴직하시기 전에
또 여기 시간 나는 대로 오셔가 여기도 봉사해보고 문경에 가서 깨달음의 장이라는 수련이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그걸 딱 하면 거기 가서 언제든지 주말에 가서 잘 권리가 생깁니다. 거기는 절이 아니라 수련원이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은 거기 취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수련을 하면 언제든지 거기 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들도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남편한테 쫓겨나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있어. 친정이 갈래 해도 창피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데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보호소 같은 데 갈 필요가 없고 거기 가서 주말 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먼저 4년 안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딱 끝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데도 가보고 농사가 관심이 있으면 시골에 주말마다 내려가서 어떤 동네 가서 자꾸 이렇게 할아버지들 일하는 거 도와주다 보면 한 3, 4년 도와주다 보면 그 동네 땅을 아시겠어요? 그 동네 시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외진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2배, 3배 주고 살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동네 가서 살다 보면 이제 동네 사람이 누가 급해가 판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시가로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농사도 익히게 되고 뭐가 잘해야 돼.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딱 퇴직해가지고 시골에 집 팔아가 내려 이러면 안 돼요. 퇴직하기 전에 이미 농촌에 가서 자꾸 이렇게 도와주면서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는다든지 딱 끝나고 절에 오지 말고 미리 이렇게 절에 와서 인연을 이렇게 맺는다든지 또 이제 나중에 자기 취향이 뭔지 모르겠다 또 그런 데 가서 봉사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퇴직과 동시에 어때요? 틈이 없이 그냥 퇴직하기 전에도 했던 일이기 때문에 퇴직하면 그대로 연결하고 오기 때문에 퇴직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그냥 두시죠. 이렇게 내 마음을 가만히 하고 이렇게 아들이 집착하면 아들이 나빠집니다. 자꾸 아들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압박을 하면 안 되고 20살 넘었잖아, 그죠? 네. 진생지살도록. 그래서 시험에 떨어져서 오히려 낙담하면 아빠가 아이고 인생이 뭐 1년 살다 많은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시 마음 내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야단치지 말고 놔두면 지 알아서 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